면회소 근처 수민의 할머니는 지친 모습으로 위병소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못 보셨어요? 저기 관계자 외출입 금지 팻말이요. 준혁 병장이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손자 면회를 왔는데 면회.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요? 면회 시간 2시간이나 지났어요. 문맹이세요? 민우 상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면회 시간을 놓쳤네. 그래도 손자 얼굴만 잠깐 보면 안 될까? 할머니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다음 면회일에 다시 오세요. 준혁 병장의 목소리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버스가 늦어져서 시골에서 새벽부터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휴, 버스 얼마나 갈아타고 오신 거예요? 후진 시골인가 보네. 손자도 창피해서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손자만 잠깐.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야 해서. 진짜 귀찮게. 여긴 군부대지 양로원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내일 다시 오던가. 준혁 병장이 손을 휘저으며 할머니를 쫓아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낡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소박한 시골 할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수민은 어깨가 축 처진 채 부대 안을 걸었습니다. 25사단 5대 위병소에 배치된 지 3개월. 아직 이등병 계급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야, 이수민 이등병. 어디 가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에 수민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준혁 병장이었어요. 고위 장교의 아들로 입대 전부터 이미 특별 대우를 받던 인물이었죠. 식당에 가려고 했습니다. 수민은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준혁 병장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그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밥이라고? 너 지금 밥 생각해? 위병소 바닥 다 닦았어? 수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청소만 했는데도 또 시키는 거였어요. 그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식당을 가려고 해? 청소부터 끝내고 와. 그리고 오늘도 야간 근무야. 수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3일째 야간 근무였어요. 규정상 연속 야간 근무는 불가능한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위병소로 돌아가는 길 강민우 상병과 마주쳤어요. 준혁 병장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죠. 민우 상병은 비웃듯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야, 촌뜨기. 또 준혁 병장님한테 혼났지? 가족 없이 할머니랑만 산다더니 군대에서도 적응 못하는구나. 수민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어요. 시골에서 홀로 그를 키워주신 할머니. 그분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병소에 들어서자 다른 이등병 김준호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형, 왔어요? 식사는? 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어둡게 변했어요. 그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위병소 바닥을 닦는 동안 수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입대 전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배웅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잘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의 약속이 지금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우 상병이 위병소에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방한 장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장비다. 너네 둘은 오늘도 밖에서 보초서. 수민은 장비를 받아들었지만 장갑이 없었습니다. 11월의 추위에 맨손으로 근무를 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장갑은 뭐 더 필요해? 너가 후임이라 그런 거 챙겨줄 의무 없거든. 그리고 오늘은 화장실 출입 금지야.
자리 비우면 안 돼. 수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8시간을 화장실도 못 가고 견뎌야 한다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밤 11시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수민은 손가락이 얼어붙는 느낌을 견디며 보초를 섰습니다. 따뜻한 위병소 안에서는 준혁 병장과 민우 상병이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한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수민은 주머니에 넣어둔 할머니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구부정한 허리로 밭일을 하시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시던 할머니. 그 미소가 지금 수민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새벽 3시 준호가 수민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더는 못 참겠어요. 수민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준혁 병장과 민우 상병은 졸고 있었어요. 빨리 다녀와. 내가 봐줄게. 준호가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수민은 그제야 자신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걸 느꼈지만 참아야 했어요. 누군가는 위병소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 교대 시간이 되었을 때 수민의 온몸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발은 얼음장 같았어요. 그런데도 교대조가 늦게 오는 바람에 30분을 더 서야 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수민은 문득 자신의 모습이 궁금해졌어요. 세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었어요. 눈은 움푹 들어가고 볼은 홀쭉해졌으며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수민은 물로 얼굴을 헹구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곧 봄이 올 거야. 이 겨울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그렇게 되뇌며 오늘도 버텨내기로 했습니다. 다른 후임병들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고참들의 권위 앞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하지만 수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의 끝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단 면회소 근처 수민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원래 면회일. 대부분의 병사들은 부모님이나 여자친구를 만나러 면회소로 향했지만 수민은 달랐어요. 할머니가 오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라도 시골에서 군부대까지 오시기엔 너무 멀었으니까요. 이수민 이등병, 면회 없음. 중대 행정병의 외침에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려왔어요. 다른 병사들이 반가운 얼굴로 면회소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수민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위병소로 복귀하는 길, 허리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실루엣. 수민의 걸음이 자연스레 멈췄습니다. 할머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군부대 앞에 서 계셨어요. 75세의 몸으로 전라도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오신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베이지색 외투에 오래된 손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수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민은 뛰어가고 싶었지만 위병소 근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또 지각하면 준혁 병장에게 혼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수민의 마음이 찢어질 듯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위병소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민은 급히 위병소로 뛰었어요. 할머니보다 먼저 도착해야 했습니다. 위병소에 도착하자 준혁 병장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수민을 향했어요. 야, 이수민 이등병. 뭔데 뛰어다니는 거야? 군인이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 수민은 숨을 고르며 경례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병장님,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준혁 병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위병소 입구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수민을 보자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민아. 수민은 뛰어가 할머니를 맞이하고 싶었지만 준혁 병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움츠러들게 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위병소로 다가오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손자 일하는 곳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수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혁 병장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할머니,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면회는 지정된 시간에 면회소에서만 가능해요. 할머니의 표정이 당혹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가방을 꼭 쥐었어요. 아이고, 내가 버스가 연착돼서 면회 시간을 놓쳤네. 그래도 손자 얼굴만 잠깐 보면 안 될까? 준혁 병장의 목소리가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다음 면회일에 다시 오세요. 할머니의 눈에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수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마음속으로 할머니에게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추운 날 먼 길을 오셨는데 그때 강민우 상병이 위병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준혁 병장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두 사람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어휴, 여기까지 버스 몇 번 갈아타고 오셨어요? 산 넘고 물 건너오느라 시간만 버린 거 아니에요? 전국 8도에서 제일 후진 시골인가 봐. 손자도 창피해서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민우 상병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민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농사일만 하셨기에 도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모욕하다니. 미안하지만 제 손자를 꼭 봐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야 해서. 할머니의 간청에도 준혁 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 상병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보았어요. 할머니, 지금 이런 대화를 계속하시면 우리도 곤란합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수민은 할머니의 슬픈 눈빛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군인의 신분으로 상관에게 맞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였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더니 낡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보며 수민은 할머니의 나이를 실감했어요. 평생 농사일로 굵어진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누구 좀 만나야겠어.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에 준혁 병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우 상병도 비웃듯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여긴 군부대입니다. 전화한다고 규정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며 위병소 앞 벤치에 앉으셨어요. 수민은 할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온순하고 다정한 할머니와는 달랐어요. 준혁 병장과 민우 상병은 할머니를 계속 재촉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봐요, 할머니. 이러다 경비대에 신고해서 강제로 모셔드려야 할까요? 준혁 병장의 위협적인 말에 수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받으며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위험이 느껴졌어요. 네, 지금 위병소 앞이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준혁 병장과 민우 상병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민은 그 미소에서 어떤 예감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알고 계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준혁 병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누구를 불렀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여긴 군부대라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렴. 수민은 할머니의 평온한 모습에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한 걸까요?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위병소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를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변하리라는 예감. 그것이 수민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 별 2개가 새겨진 차량 번호판. 수민의 호흡이 멈칫했어요. 소장급 장교의 차량이었습니다. 준혁 병장과 민우 상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두 사람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긴장된 표정으로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윤태식 소장이었습니다. 25사단의 사단장. 2개의 별이 반짝이는 계급장이 오후 햇살에 빛났어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윤 소장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할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미는 눈을 의심했어요. 사단장님이 왜 여기에? 그리고 할머니와 무슨 관계가? 윤 소장은 할머니 앞에 멈춰 서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경의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 어머님, 이렇게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연락을 미리 주셨으면 제가 직접 모셔드렸을 텐데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윤 소장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태식아, 여기서 보니 참 반갑구나.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되다니. 윤 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공손히 잡은 채 마치 소중한 보물을 대하듯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의 평생 은인이신데요.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와 사단장님이 옛 인연이 있었다니. 준혁 병장과 민우 상병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두려움이 읽혔습니다. 윤 소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준혁과 민우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어머님께서 면회를 원하셨는데 왜 허락하지 않았지? 준혁 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정상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윤 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규정? 인간의 도리보다 규정이 먼저인가? 특히 이분께는? 그때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대장과 중대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분명 사단장의 방문 소식을 듣고 서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윤 소장의 팔을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태식아, 괜찮아. 내 손자만 만나면 돼. 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은 그 시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단장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다니. 네가 순자 어머님의 손자구나. 수민이라고? 수민은 긴장한 채 경례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네, 소장님. 이수민 이등병입니다. 윤 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네 얘기를 많이 하셨어. 자랑스러워 하셨지. 수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니.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녀는 수민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민아, 네 얼굴에 멍이 들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수민은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 부대 내에서 말하지 못한 구타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훈련 중에 조금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민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내 손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윤 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엄중해졌습니다. 그는 수민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후 대대장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대대장, 이 병사의 상태가 왜 이런 겁니까? 대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중대장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소장님. 윤 소장의 목소리가 냉철해졌습니다. 즉시 상황 조사를 시작하세요. 위병소 운영 실태, 이 병사의 복무 환경,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라고요. 수민은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준혁 병장과 민우 상병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불안감이 읽혔습니다. 할머니는 수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수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손이었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수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오히려 할머니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다니. 윤 소장은 할머니를 공손히 모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직무실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편히 이야기 나누세요. 수민이도 함께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소장은 대대장에게 명령했어요. 이수민 이등병은 오늘 하루 특별 면회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위병소 전체 운영 실태 보고서를 오늘 저녁까지 제출하세요. 대대장은 굳은 표정으로 격려했습니다. 중대장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어요. 수민은 할머니와 함께 윤 소장의 차를 타고 사단 본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수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손길에서 수민은 평생 자신을 지켜주셨던 할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차창 밖으로 위병소가 점점 멀어졌어요. 준혁 병장과 민우 상병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민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그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윤 소장의 직무실은 넓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훈장과 상패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수민은 사단장 직무실에 들어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위병소에서 추위에 떨던 자신이 이제는 사단장 앞에 서 있다니. 윤 소장은 할머니를 소파에 정중히 모셨어요. 그리고 수민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수민은 긴장한 채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몸이 바짝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게요. 아직도 우전차를 좋아하시죠?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가 부드럽게 휘었어요. 아이고, 태식이가 아직도 기억하는구나. 윤 소장은 부관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후 수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수민 이등병, 긴장하지 마. 할머니와 나는 오래된 인연이야. 네 할머니는 내 인생의 은인이시지.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윤 소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일을 못하셨지. 그때 네 할머니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저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윤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님은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보태주셨어요. 매달 농사일로 버신 돈의 일부를 저에게 주셨죠. 태식아, 너는 꼭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수민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다니 자신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한참 후 문이 열리고 대대장과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윤 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엄중해졌습니다. 보고서는 준비되었습니까? 대대장은 땀을 흘리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윤 소장이 그것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수민 이등병에게 3번의 연속 야간 근무를 지시했다고요? 규정 위반 아닙니까? 중대장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박준혁 병장한테 자원에서 근무 편성을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만 윤 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확인은 안 해보셨습니까? 누가 자원했든 연속 야간 근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수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윤 소장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수민 이등병, 솔직하게 말해보게. 위병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민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일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왔어요. 하지만 고자질이라는 꼬리표가 두려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준혁 병장의 위협적인 눈빛이 스쳤어요. 할머니가 수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수민은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위병소에서 근무한 지 3개월 동안 박준혁 병장과 강민우 상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번 시작한 이야기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연속 야간 근무, 방한 장비 미지급, 화장실 사용 제한, 식사 통제, 그리고 구타까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윤 소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대대장과 중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후임병들도 같은 일을 당했나요? 수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호와 다른 이등병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네,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윤 소장은 대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즉시 위병소의 모든 병사들을 면담하세요. 그리고 박준혁 병장과 강민우 상병을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당장 영창에 가두십시오. 대대장은 경례를 하고 급히 나갔어요. 중대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민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수민아, 왜 할머니한테 말하지 않았니? 수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제가 군인으로서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윤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이 되는 것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병사들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해요. 그날 늦은 오후 위병소 전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준혁 병장과 민우 상병은 영창에 갇혔고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증언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이 물 쏟아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준혁 병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고위 장교라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 왔고 중대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 소장은 수민과 할머니를 사단 내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했어요. 할머니는 하룻밤 묵으며 내일 시골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제 수민이는 제가 직접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위병소 전체 운영 시스템을 바꿀 겁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민은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는 추위에 떨며 위병소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사단장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이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우리 수민이 이제 괜찮을 거야. 태식이가 있으니까. 그날 밤 수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위병소 앞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수민은 일병 계급장을 달고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그 냉혹했던 시간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준혁 병장과 민우 상병은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가혹행위와 직권남용으로 영창 처분을 받고 강등되었어요. 중대장은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대대장은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위병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위병소 입구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약한 이를 돕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윤 소장이 직접 써서 걸어둔 글귀였어요.
수미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등병들이 위병소에 배치되는 날이었어요. 수미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준혁 병장과는 완전히 다른 선임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첫 번째로 들어온 이등병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미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김민석 이등병 맞죠? 환영합니다. 저는 이수민 일병입니다. 위병소 생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민석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선임병의 친절한 태도가 예상 밖이었나 봐요. 수미는 그 표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처음 입대했을 때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일병님, 감사합니다. 수미는 민석에게 위병소 업무와 근무 수칙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 수미는 모든 이등병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챙겼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식사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했으니까요. 오후에 윤 소장이 위병소를 순시했습니다. 그는 수민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민 일병, 잘 지내고 있나? 수민은 바른 자세로 격려했습니다. 윤 소장의 모습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같은 따뜻함, 같은 배려심. 네, 소장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윤 소장은 위병소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근무 환경은 적절한지 살폈어요. 그의 세심한 관심은 위병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미는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달라진 부대 생활과 자신의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어요. 감사함과 사랑이 넘쳐서였을까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매일 따뜻한 식사도 하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후임병들에게 좋은 선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요. 편지를 쓰면서 수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윤 소장과의 인연도 없었을 테고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평생 베풀어온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되고 수민은 상병으로 진급했어요. 위병소 부책임자가 된 그는 더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니까요. 윤 소장은 25사단 전체에 인권보호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위병소 혁신 모델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다른 부대로도 퍼져나갔어요. 수미는 자신이 그 변화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수미는 윤 소장의 직무실로 초대받았어요. 소장실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수민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수민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우리 손자, 이제 다 컸구나. 윤 소장은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민의 제대 후 계획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수민 병장, 제대 후 계획은 정했나? 수민은 할머니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네,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윤 소장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수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좋은 결정이야. 네 할머니처럼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어요. 수민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의미 있었던 거죠. 제대식 날 수민은 위병소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고통의 장소였던 이곳이 이제는 성장의 기억으로 가득했어요. 벽에 걸린 약한 이를 돕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라는 문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위병소를 나서며 수미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이제 막 입대한 이등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위병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그들을 맞이하는 선임병들의 얼굴에는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민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한 수민은 종종 할머니와 윤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수민의 성장을 지켜보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수민은 그들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자신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약한 이를 돕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수민이 군 생활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할머니의 평생 삶의 방식이기도 했어요. 어느 봄날 수민은 교생 실습을 나간 학교에서 움츠러든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듯한 그 아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가 보였어요. 수민은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치 윤 소장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수민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을,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할머니와 윤 소장이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어요. 위병소의 그늘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밝은 빛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